김우겸 의원님께서는 한겨레 신문 기자시고요. 그리고 이진동 대표께서는 조선일보에 오래 올해는 아니었고요. 네. 조선일보에 딱 3년 6개월 있었는데 네. TV조선에 제가 그리고 6년 정도 있었고 한국일보에 12년 생활을 했죠. 근데 네. 많은 사람들이 조선일보로 기자로 기억을. 더 기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제일 특종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한국일보 있을 때도 많이 했어요. 많이. 네. 네. 그럼 두 분은 언제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세요? 언제 처음 만나셨어요? 법조 기자를 90년대 네. 법조 기자 할 때. 예. 그런데 출입처는 달랐어요? 저는 주로 대검에 있었고 네. 제가 지검에 있었고 네. 네. 그리고 나중에 DJ 민주당 때 네. 그때는 이제 딱 붙어 있는 부스에 네. 같이 있기도 했었고. 그래요. 뭐 친하게 지내셨습니까? 아니, 한겨레하고 뭐. 제가 한국일보 있을 때는 네. 한겨레 옆에 한국일보예요. 그래서 한겨레 기자 한겨레 옆에 한국일보. 네, 그래서 항상 옆에 한겨레 기자하고 많이 친했던 게 네. 뭐 우리 이제 김 선배도 있지만 그 밑에 네. 뭐 다 기자이니까 네. 강희철 기자 뭐 이동국 기자 다 네. 법조를 거쳐간 기자들이 항상 옆에 앉아요. 예. 그러면 이 소위 이제 마왈이라고 해서 취재 가는 것도 있잖아요. 네, 네. 갈 때도 같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예. 한겨레 기자하고는 좀 자주 어울렸죠. 네. 특별한 인연이 있는 두 분이었다. 그러면 조선일보로 옮긴 다음에 좀 자리가 멀어지셨겠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조선일보 있었던 게 뭐 한 3년 정도 있었고 그때는 법조 출입을 안 했어요. 출입을. 네. 네, 그때는 저는 이제 정치부로 가 있었고 그래서 네. 근데 사실 그 두 분을 빼놓고 두 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검찰 취재인 것 같아요. 그동안 기자 인생 살면서 이 특종 만나면 제보가 왔을 때 야 이거는 세다 이런 촉이 단번에 딱 오십니까? 김우겸 의원께서는 언제 썼던 기사가 제일 큰 기억으로 남으십니까? 네, 뭐 아무래도 최순실 건이었고요. 네. 그런데 얘기를 딱 들으면 그래도 좀 처음에는 이게 잘 구분이 잘 안 가지만 네. 어느 정도 좀 경험이 쌓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건 감이 오죠. 감이 좀 오죠. 네. 그래서 이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그런 느낌이 오면 저 몸이 좀 짜릿해지죠. 이제 그래서 이제 되게 어떤 감춰진 사실을 밝혀내는 과정에서는 그 사건만 24시간 생각하게 되는 그래야 또 뭔가 취재의 길이 열리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이진동? 저는 좀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어제 있었던 일도 자주 까먹고 그렇긴 한데 이 큰 특종했을 때의 그 순간순간 장면들은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특히 이제 이제 여기서 편하게 네. 김 선배라고 부르고 네네네. 근데 국정농단 사건 했을 때 그리고 과거에 제가 국정원 도청 사건을 했었는데 그때 미림 팀장 네. 도청을 했던 네, 미림팀. 안기부에서 도청했던 그 팀장 집을 방문해서 그때 실토를 받아낼 때 네. 이런 장면들이 계속 기억이 굉장히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잘 잊히는데 네. 그런 건 여전히 남아 있고요. 특히 이제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는 7년이면 이제 MZ 세대는 장동건 고소영도 모르잖아요. 근데 7년 됐으면 이게 네. 거의 잊혀지는 사건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김 선배도 마찬가지겠지만 엊그제 같아요. 그 생생한 장면들은 몇몇 장면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김 선배랑 잊지도 않은 날짜도 9월 2일 날. 9월. 네. 9월 2일. 예, 그날 이제 고발사주 특종을 예. 했던 날이기도 예. 해요. 그래서 예. 안 잊는데 예. 대낮에 소주 10병을 깠던 일이 있죠, 둘이. 둘이 앉아서 대낮에 소주 10병. 와, 엄청난 인연이시다. 5병씩. 각 5병씩. 세면서 드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취재 현장에서 진짜 그야말로 독한 기자들이다. 예, 굉장히 진짜 한 번 붙들면 놓지 않는 어떤 끈질긴 집요함 이런 게 있는 기자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특종을 성사시킬 수 있는 어떤 힘, 뭐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굉장히 우수에 젖어 계세요. 지금. 아니 9월 2일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얘기하니까 네, 저는 아직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진동 기자가 지금 최순실을 취재해서 네. 지금 쌓아놓고 있다, 쟁여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네. 그런데 TV조선에서 그걸 보도를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국어를 하러 네. 팁을 달라고 네. 취재를 하러 이제 그동안 취재해 놓은 걸 나한테 좀 달라 라고 이제 부탁을 하러 간 입장이니까 네. 제가 잘 보여야 되잖아요, 이진동 기자한테. 그래서 저는 술을 그렇게 잘 못 마셔요. 이진동 기자는 술을 잘 마시고. 네. 그래서 그 종로에 있는 어느 술집에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저는 이제 이미 목에 넘어갔어. 그런데 제가 잘 보여야 되니까 네.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제가 용량을 초과했고 그리고 그때가 낮이었는데 한 2-3시쯤 헤어졌을 거예요. 네. 헤어지고 나서 저는 걸어서 광화문 앞까지 5호선을 타러 회사에 들어가려고 네. 네. 가다가 대낮에 그 교보문고 옆에 있는 어느 돌벤치에 누워가지고 네. 누워서 거기서 잠이 들었어요. 대낮부터. 그래가지고 예. 다음날 새벽에 깨가지고 네.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나서 지금 우수에 잠깐 젖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이게. 네. 예. 국정농단 사건의 네. 핵심은 미르케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미르케이 사건을 저희들이 이제 보도를 해서 한 30건 정도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쓸 만큼 다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뭐 뒷부분에 가면 이제 이렇게 취재 방법, 보도 네.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겠지만 써놓고 이제 마지막 꼬다리가 뭐냐면 네. 그 배우에 최순실이 있다. 최순실 이름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네. CCTV를 보도 그 의상실 그렇죠. CCTV 있잖아요. 네, 네. 이걸 보도하면서 그게 굉장히 컸죠. 예. 그 배우의 최순실이다라는 걸 드러내야 되는데 그 마지막 한 꼬다리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보도가 막 됐던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그 소문을 모 간부한테 검찰 간부한테 이제 듣고 네. 찾아와서 네. 사실 확인을 하는 거죠. 맞냐? 예. 그래서 제가 있는 대로 다 확인을 해줬죠. 맞다. 맞다. 네, 예. 최순실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최순실이다라는 걸 알려주면 그 사건은 다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 그래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처음에 등장시킨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김 선배가 취재를 했겠지만 네. 최순실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이게 기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의 핵심은 사실 미르케이와 최순실이 각자 연관 없이 떨어져 있는 걸 붙여놓은 거거든요. 붙여서 연결을 이제 그 쭉 과정들을 야 이상하다 해서 그 두 재단이 이상하게 만들어졌고 돈을 이렇게 청와대에서 해서 걷었다는 것까지 다 보도가 된 상황에서 네.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취재를 하러 왔기 때문에 네. 저는 취재를 당한 거죠. 그래서 저를 아마 술을 일부러 먹였던 것 같아요. 술을 먹여서 빼내려고. 네. 예. 그래서 뭐 알지만 그때 네. 이제 확인을 해줬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취재하는 것도 한결의 몫이니까 네. 그래서 가서 제가 보기에는 또 근데 갔더니 한 일주일이면 기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기사가 안 나오는 네. 거예요. 야 망했나 보다. 그래서 따로 준비를 이제 예. 저는 안에서 투쟁을 했죠. 네. 왜냐하면 그 술 먹고 간 그날도 저는 사장 방에 가가지고 네. 쉬었어야 된다. 네. 근데 그때 왜 명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 야 이건 안 돼.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쓰면 안 돼. 그게 이제 뭐였냐면 네. 초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보도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네. 뭐였냐면 기자들이 제일 먼저 취재를 해서 풀어낼 때는 가장 핵심적인 거, 가장 눈에 띄는 거, 주목도가 높은 것부터 보도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퍼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취재 방법은 조금 보도 방법은 달랐어요. 네. 주변 밑바닥부터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최순실과 CCTV를 나중에 배치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만약에 한겨레 기자였다. 네. 그랬으면 그 반대로 했을 거예요. 근데 조선일보 기자이기 때문에 최순실부터 꺼내놓으면 다음 기사를 예를 써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네. 인사농단, 애산농단 써야 될 건 너무 많은데 거기서 딱 CCTV 하나 갖고 막혀버리면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반대로 CCTV를 나중에 배치한 거죠. 그래서 네. 좀 불가역적으로 만들어 놓겠다. 판을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빛은 못 보지만 기사는 빛 보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한 거죠. 근데 그 지점에서 김 선배가 찾아오니까 저는 좋은 거죠.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열심히 써달라고 이렇게 박수 쳐주고 있었는데 20일 지나가고 쓰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20일이나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한겨레는? 취재를 해야 돼. 아니 그게 네. 말이 쉽지 네. 최순실이 있다라고 하는 증언이나 네. 또 뭐 정황 증거나 이걸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네. 이제 그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것까지는 못 넘겨주는 거죠. 그렇죠. 그건 말하자면 이진동 기자가 네. 이미 의상실 영상을 확보해 놓은 거잖아요. 네, 네. 말하자면 그런 게 있으면 네, 그건 그냥 바로 보도를 하면 될 텐데 저희는 네. 그것까지는 안 주잖아요. 네. 달라고 했어요. 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같은 왜안 기자인데 줬어요? 네. 그 주겠어요. 자기가 어렵게 그렇죠. 지금 몇 년 동안 저 공들여 취재해 놓은 건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관련성들을 있는 이야기들을 저한테 해줬는데 그것 가지고는 제가 최순실을 드러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로 우리 이진동 기자는 미르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취재를 했어요. 네, 미르 K 스포츠 뭐 근데 이렇게. 아까 지금 미르 K라고 말하는데 아까 지금 MZ 세대는 네, 잘 모를 뭐. 텐데 미르 재단과 K 스포츠 재단 두 개의 재단을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통해서 예. 두 개의 재단을 만들고 예. 재벌들로부터 돈을 뜯어서 그 만든 재단인데 주로 이제 미르 재단과 관련된 보도를 했고 그래서 제가 미르 재단을 취재를 해보려고 하니까 관련자들이 저희들이 찾아가면 다 도망가 버려요. 이미 싹 훑고 지나가 버렸잖아요. 네. 이진동 기자 그 팀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짝 경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진동 기자가 취재를 들어오니까 최순실이 독일로 날아가 버렸죠. 날아가고 말이라든지 뭐 자기 주변 정리를 이제 언론이 냄새를 맡았다. 그러니 철저히 숨겨야 된다라고 해서 그 삼성이 사준 말을 또 어떻게 바꾸느냐 막 복잡하고 맞아요. 하고 있을 때니 저희들이 미르 재단을 아무리 두들겨 본들 사람들이 도망가서 취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K 스포츠 재단은 우리 진동 기자가 조금 덜 건드렸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우리는 K 스포츠 재단으로 들어가자 해서 가서 거기에 정현식 선생님이라고 네. 사무총장을 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을 이제 만나서 최순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네. 재벌들로부터 어떻게 돈을 뜯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주로 이제 K 스포츠 재단을 가지고 저희들은 배우의 최순실이 있었다라고 네. 하는 걸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 말씀대로 미르 재단은 저희들이 다 취재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만 취재한 게 아니라 미르 K 스포츠 재단을 다 취재했는데 미르 재단의 연결고리를 최순실과 연결고리를 다 찾아냈어요. 네. 근데 K 스포츠 재단은 연결고리가 없어서 계속 그 등기부등본에 나온 뭐 그 이사장 아까 얘기했던 사무총장 집을 보내는데. 네. 기자들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겨레 나온 다음에 그 기자들 저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만나가지고도 전화 통화를 하는데 없다고 맨날 돌아오고 그래서 접촉은 했는데 네. 못 만났죠. 그러다 보니까 K스포츠는 연결고리가 많이 부족한 상태였는데 한겨레가 그래서 그걸 찾아서 네. 이제 최순실과 연결고리를 만들어낸 게 한겨레 첫 보도예요. 네. 그게 9월 20일 날 보도예요. 와, 아니 뭐 날짜까지 전부 다 기억하시고. 저는 뭐 그 네. 기계다. 특정한 그 기사들은 다 기억을 해요. 네. 몇 월 며칠 그러니까 며칠. 제가 보기에는 그 하여튼 이제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다 기록을 머릿속에 해놓는 게 아닌가 싶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어쨌든 처음에 이제 딱 뭘 하나 입수를 했으면 그 관련해서 혼자 감당이 안 될 때 팀을 꾸려서 취재팀을 만들잖아요. 구성을 하잖아요. 우리 그 이진동 대표께서 지휘한 팀은 퍼스트 펭귄 팀? 네. 네. 그다음에 그때 김의겸 기자 시절에 의원님이 만들었던 팀은 최차사? 네, 네. 최순실을 찾는 사람들? 이름은 왜 이렇게 정하신 겁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저희 이 취재팀이 이렇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한 네. 두세 명 데리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 굉장히 은밀하게 외부 회사 내부에도 뭘 취재하는지 모르게 그래서 암호명이 CSS 팀이었어요. CSS 팀. 최순실. 네. 네. CSS로 이렇게 암호명을 정해가지고 취재를 하고 네. 왜냐하면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뭘 취재하고 있다라는 게 다 알려지니까. 알려지니까 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취재를 했고 제가 퍼스트 펭귄 팀이라고 붙인 거는 왜 그랬냐면 뒤에서도 얘기가 나오지만 네. JTBC 태블릿 PC 보도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한겨레 보도 나오고 태블릿 보도 나오고 나서 TV조선은 물밑에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여지는 거는 이제 태블릿 보여주고 JTBC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보이네요. 한겨레 보여주고 JTBC 이제 네, 나오고 나서 네. 그럼 TV조선의 역할을 뭘로 찾을 거냐 제가 고민을 한 거죠. 어떻게 해야 자리매김되고 사람들한테 각인이 될 건가 네. 생각하다가 퍼스트 펭귄이라는 개념을 제가 찾아내서 그 기자협회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네. 그 얘기를 했어. 우리는 퍼스트 펭귄이다. 퍼스트 펭귄이었다. 우리가 했던 보도는 네. 그러니까 맨 먼저 펭귄 대열에서 맨 먼저 물에 뛰어든 용감하게 뛰어든 거 퍼스트 펭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빗대서 제가 퍼스트 펭귄이라는 얘기를 쓰니까 후배 기자들이 그럼 우리 펭귄 팀으로 하자.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나중에 펭귄 팀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거구나. 한겨레는요? 네. 저희는 이제 TV조선 이준동 기자가 선행 취재해 놓은 네, 선행. 앞서서 선행 취재해 놓은 걸 바탕으로 결국은 하여튼 최순실을 찾아내는 것. 네. 그게 이제 꼭지점이잖아요. 네. 최순실을 찾아내면 이제 다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목표가 최순실이다.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고지가 저기다. 네. 최순실이 고지다라고 네. 하는 목적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최순실을 찾는 사람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네. 노차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걸 약간 패러디해서 네. 그래서 우리는 최차사다. 네. 이렇게 팀 이름을 붙였었죠. 그 후배들 가운데 제일 기억에 남는 후배들이 있습니까? 누가 제일 열심히 뛰었다. 누가 진짜 말을 안 들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7년이 지났으므로. 또 후배들이 이제 저는 회사에서 지원이 그렇게 크게 적극적으로 지원된 건 아니었거든요. 네. 몰래 하기 때문에 그쵸, 갔다가 진짜 어려웠다. 취재를 한 두세 명 데리고 이렇게 두세 명을 데리고 이렇게 취재하다 보면 인사발령을 내요. 네. 그러면 또 다른 기자가 오고 해서 이어받고 해가지고 네. 자꾸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조금이라도 거쳐간 사람들 숫자가 저까지 포함해서 11명이에요. 11명. 딱 축구 선수 11명이어서 예. 제가 그걸 이제 펭귄 팀이라고 하는데 어떤 후배는 많이 한 후배도 있고 어떤 예. 후배는 적게 한 후배도 있었는데 그때가 2016년 7월이잖아요. 6월, 7월 네. 어마어마하게 더울 때였어요. 근데 그 더위 그런 거 제가 뭐 안 따지고 가가지고 막 취재시키고 가서 집 지키라고 그러고 만나라고 그러고 하니까 그 한 후배는 여기 코에 이게 땀띠가 나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하고도 헤어졌다고 원망도 듣고 많이 그랬었는데 그렇구나. 그 네, 의원님은 저는 기억에 남는 후배. TV조선은 이제 바뀌었는데 네.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나중에는 좀 붙긴 했습니다만 세 명이 있었어요. 류익은, 하우양, 방준호 네. 이렇게 세 명이 있었는데 첫 물건은 방준호 기자가 그 최순실을 터져서 네. 저희들이 한결 수월하게 취재를 할 수 있었고 고생은 아마 마음고생은 하우영이가 제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나중에 이제 막 불이 붙기 시작을 하고 네. 쟁점이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네. 그 세월호 7시간 동안 뭘 하고 있었느냐 이게 다들 이제 언론의 그렇죠. 관심이 쏠리기 시작을 했을 때 올림머리 하러 갔었다. 머리 하느라고 그렇게 오래 걸렸다라고 하는 걸 이제 밝혀내는데 그 머리를 해준 그 강남 미용실 자매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데 그 자매가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날 세월호가 침몰하던 그날 그 시간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머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물론 제가 이제 좋은 것도 있지만 네. 하호영 기자가 맨날 며칠 그냥 거기서 그냥 뻗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미용실 들어가서 미용실 손님 그 자리에 앉아서 예. 많이 쳐다보고 불쌍한 비 맞은 저 강아지 마냥 그렇게 맨날 며칠을 하니까 네. 이분이 안 됐는지 나중에는 말은 못하고 물어보니까 그냥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여서 저희가 기사를 쓸 수 있었던 이제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